안녕하십니까. 넥시온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엄태민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넥시온사에서 출시한 TFT LCD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에서는 지난번에 진행한 세미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제품 모델 및 응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고, 2장에서는 넥시온 TFT LCD에 사용되는 명령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장은 넥시온 TFT LCD 코딩 및 디자인을 도와주는 에디터에 설명드리고, 4장은 다음 세미나에 진행될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설명하겠습니다. 처음 계획은 개발된 예제를 기반으로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명령어와 에디터 부분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예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세미나로 미루기로 했으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처음 넥시온사의 TFT LCD를 접한 것은 2017년 작년 8월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시온 TFT LCD 제품이 출시됐다는 정도의 관심 정도였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은 올해 1월 2일부터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에 디스플레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 기한을 맞출 수 없게 됐고,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던 제가 디스플레이 파트를 1월 2일부로 인계받아 2월 중순에 완료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기만 했겠죠. 여러분도 가능한 일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쉽죠. 아직 전부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프로젝트에 맞게 설계 가능한 제품입니다. 넥시온 TFT LCD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한 인터페이스와 에디터이며, 모델은 2.4인치에서 7인치까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품군은 두 개의 제품군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베이직 모델입니다. 베이직 모델은 고급 모델에 비해 여러가지 제약이 있으나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고급 모델은 베이직 모델이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EEPROM, RTC, 플래시, 외장 포트 등 베이직에서 사용할 수 없던 기능을 제공합니다. 7인치를 제외한 모든 모델은 감압식 패널을 사용하고, 7인치 모델은 감압식과 정전식 모델 모두 제공합니다. 환경과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페이지 모델표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 고급 모델에서만 지원하는 내용을 요약해봤습니다. 먼저 메모리 부분에 변화가 많습니다. 플래시 용량과 램 용량, 그리고 EEPROM 지원이 베이직 모델과 다른 부분입니다. EEPROM의 경우 베이직 모델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GPIO 8포트를 외부에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키를 연결하거나 PWM, 부저 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RTC가 지원됩니다. 건전지는 뒷면에 삽입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응용 분야는 많습니다.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겠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디스플레이 시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분야, 계측장비 분야, 의료 분야 등이 대표적인 시장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은 UV LED 컨트롤러였습니다. 4채널의 UV LED를 제어하는 제품으로 각 채널의 출력 레벨 상태 및 점등 시간 등을 제어하는 제품입니다. TFT LCD 단독으로 제어하기 어려워 MCU를 사용해서 제어했습니다. 외부 GPIO가 있어 MCU 없이도 오픈루프 방식으로 제어는 가능할 것 같으나, 다른 여러가지 기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어 MCU를 사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전 페이지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3D 프린터, 바이크, 수중장비, 계측장비 등에 응용된 사례입니다. 스피더는 오토바이에 장착해 RPM, 온도, 풍속 등을 디스플레이하게 설계된 제품입니다. 현재는 단종된 것으로 나오더군요. TFT LCD를 사용하는 분야를 분석해보면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된 값을 디스플레이하거나
연결된 장비를 제어하는 분야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디스플레이 부분이 FND 아니면 캐릭터 LCD로 설계됩니다. TFT LCD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FND와 캐릭터 LCD만 사용했었습니다. 에디터가 무상으로 공급된다는 것은 참 매력적이죠. 설계의 어려운 부분을 간단한 코딩과 드래그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했으니까요. 비주얼 베이직 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ith wig,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줄임말이죠. 컴퓨터 용어로도 사용되고요. 뜻은 본대로 얻으리라. 디자인할 때 코딩 없이 드래그로 하는 것을 의미하죠. 넥션 에디터에 보시면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객체 정렬 부분과 비슷한 기능이 있습니다. 보다 쉽게 정렬하고 각 객체별 위치, 크기 등은 어트리뷰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퍼티를 의미합니다. 영어의 의미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속성 또는 특징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리고 온라인 시뮬레이션 기능은 TFT LCD 없이 설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편하겠죠. 이 모든 기능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약간은 지루한 파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 모든 명령에 대한 설명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규칙과 각 규칙의 예제로 사용한 명령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넥시온 TFT LCD와 MCU 간의 통신은 UART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신 규약이 있겠죠. 이 모든 명령은 0xFF 3바이트를 입력해야 합니다. TFT LCD 입장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에디터에서 알아서 보내주니까요. 단 MCU 설계자는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샌드위 명령은 현재 페이지 번호를 MCU로 전송하는 명령이고 보내는 형식은 6600 FF FF FF입니다. get 명령은 텍스트 또는 숫자를 전송하는 명령입니다. 이때는 맨 앞의 숫자가 70 또는 71로 변경됩니다. 즉 맨 앞에 한 바이트는 명령의 분류를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send xy와 같이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이때는 67을 먼저 보내네요.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송은 ASCII 코드로 전송되며 명령어는 소문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TFT LCD에서 보레이트를 설정할 때 쓰는 명령입니다. 첫 페이지 맨 앞에 보레이트를 설정해 주세요. LCD가 가끔 설정 값을 잃어버려서 디폴트 값인 9600으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UART 포트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아무 동작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보레이트 설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CD에서 명령어와 MCU에서 명령어가 약간씩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MCU에서 보레이트를 설정할 때는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스페이스는 명령어와 파라미터를 분리할 때 사용합니다. 페이지를 이동할 때 페이지 한 칸 띄고 페이지 이름을 입력하시면 입력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CF-GPIO 명령은 고급 버전에서 지원하는 GPIO 설정입니다. 푸시풀, 풀업, PWM 등으로 설정할 수도 있으며 버튼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B0라는 버튼을 만들고 CF-GPIO 한 칸 띄고
0, 1, B0라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P0 포트를 B0 포트에 연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리퍼 명령은 EEPROM의 데이터를 읽어오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제 숫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숫자는 정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0.1 등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겠죠. 정수와 점 다시 정수를 사용하면 실수가 가능해지겠죠. 조금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런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컴포넌트 어트리뷰트에 로컬과 글로벌 선택 옵션이 있습니다. 변수 설정할 때 아직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sys0, sys1, sys2가 글로벌 변수로 사용됩니다. 이건 확인이 됐죠. 모든 페이지에 사용하는 변수를 sys 변수로 설정하면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에 있는 옵션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sys0, sys1, sys2도 각각의 의미는 다릅니다. 인스트럭션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비교 구문의 경우 다중 구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단 모든 구문에서 다중 구문 사용이 어렵다는 전제하에 코딩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형태는 C 언어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정확한 C 언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정해진 방법과 개발자의 아이디어에 의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창의 텍스트는 어트리뷰트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작 상태에서 텍스트 창의 텍스트를 바꾸거나 텍스트를 추가해야 할 경우 코딩에서 텍스트 문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캐리지 리턴의 경우 줄바꿈 기능으로 사용됩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연산자에 대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추가할 수 있고 마이너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연산자의 경우 삭제하고 싶은 텍스트가 아니라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즉 뒤에서 몇 자리를 자르고 싶을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플러스 이퀄 또는 마이너스 이퀄 연산자로 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연산은 제한되어 있으며 플러스 이퀄 등의 연산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숫자 연산자는 텍스트 연산자에 비해 3배는 많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많은 것은 아니고 텍스트 연산자 6개, 숫자 연산자는 16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료 참조 바랍니다. C 언어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령어 첫 장에 나온 내용이 다시 나오네요. 중요합니다. TFT LCD와 MCU를 연결하는 통신 명령어입니다. 한 개발자가 MCU와 LCD 둘을 모두 할 수 있겠지만 만약 둘이 나눠서 할 경우 LCD에서 명령어가 틀리면 MCU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MCU에서 LCD의 페이지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샌드미 명령 때문입니다. 페이지를 이동하고 MCU로 페이지 번호를 보내주면 MCU는 LCD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겠죠. sendXY 명령어는 이미 설명을 했죠. 한 지점의 위치를 전송하는 명령입니다. 이때 보내는 전송 방법은 빅엔디안 방식으로 전송합니다. 빅엔디안 방식은 큰 숫자부터 전송한다는 의미죠. 반대는 리틀 엔디안입니다. 넥션 인스트럭션 셋에 보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리틀 엔디안은 하이 비트부터 전송하는 방식이고 빅 엔디안은
상위부터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넥시온에서 가끔은 빅엔디안이고 덜어는 리틀엔디안입니다. 다음 명령어는 숫자를 텍스트로 또는 텍스트를 숫자로 바꾸는 명령어입니다. 콤마를 이용해서 자릿수도 결정할 수 있겠죠. 비스 명령어, 제가 많이 사용했던 명령어네요. 비저블 명령어입니다. 설계한 버튼, 텍스트 등을 숨기거나 나타내는 명령어입니다. 디폴트는 당연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다국어 버전을 설계할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나의 텍스트 창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창을 2개 만들어서 조건에 따라 창의 비저블을 제어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폰트 설정에 따라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창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죠? 건너뛸까요? 지금 언급하는 명령어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명령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명령어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사용한 명령어라고 해도 한두 달 지나면 내 것이 아니더군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TSW 명령어는 터치 기능 활성화 명령어이고 프린트 명령어는 MCU로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실 사용하지 않던 명령어입니다. 애드 명령어는 조금 다르네요. MCU에서 웨이폼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오실로스코프처럼 화면의 파형이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을 할 때 사용할 수 있겠죠. 단 타이머 인터벌 최소값이 50ms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실로스코프의 타임 인터벌은 나노세컨, 아니 피코세컨 단위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등장을 하는군요. 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영역이 EEPROM입니다. MCU에 EEPROM을 설계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LCD에서 EEPROM 1KB를 제공한다는 것은 행운이죠. MCU 입장에서도 별도의 코딩이 필요하지도 않고 하드웨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EEPROM을 통해서 설계했습니다. 그리 빠르지 않은 데이터는 EEPROM에 공통으로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단 저장 시간과 읽는 시간에는 다른 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웨폰은 LCD 명령어입니다. EEPROM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웹트는 당연히 MCU 명령어겠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MCU 명령어와 LCD 명령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는 마지막 자리 텍스트에 변화를 줘서 구분했습니다. 래퍼는 앞에서 설명했죠. 랩트는 MCU에서 EEPROM에 저장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PWMF 명령어는 외부 GPIO를 PWM 모드로 설정한 후 PWM 주파수 설정을 의미합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습니다. CF GPIO 명령어는 약간 설명을 했죠. 파라미터 첫 번째는 포트 번지, 두 번째는 모드, 세 번째는 실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WM 모드가 3이고 0은 풀업, 2는 푸시풀, 1은 버튼 연결입니다. 이제 기본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컬러에 대해 설명을 조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TFT LCD 생명은 컬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컬러로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은 FND, 캐릭터 LCD, 일반 그래픽 LCD를 사용하던 유저분들의 로망이겠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상상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 설계할 때 색을 숫자만 갖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대표색에 대해 디파인한 상수입니다. 제가 설계한 프로그램에는 블랙이라는 상수가 없습니다. 몰랐으니까요. 그냥 0이라고 코딩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자료를 검토해보니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었네요. 아무튼 대표색은 상수로 표시할 수 있으며 대표색 외의 색은 오리오 컬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 부분이 조금 지루하셨죠? 방법이 없습니다. 명령어는 하나의 규약입니다. 그 규약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죠. 그 규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뭐라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툴에서 우리는 그 툴을 활용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다양한 명령어들과 규약이 있습니다. 일부러 암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무엇이 있는지는 한번 훑어보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코딩하시다 보면 안 풀린 부분이 있는데 잘 생각하시면 매뉴얼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만약 에디터가 없었다면 넥시온 TFT LCD의 운명은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TFT LCD를 설계할 때 에디터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제일 편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제약과 함께.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이 에디터 화면입니다. 각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일 당황스러운 것이 처음 설치했을 때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은 다른 배치의 에디터가 나타납니다. 빠른 분들은 벌써 해결을 했겠죠. 10번과 11번 창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데 처음 인스톨하면 하단에 위치합니다. 이 상태로 변경하기가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고 결국 성공했죠. 한번 시도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가끔은 직접 해결하는 방법도 좋은 해결책입니다. 1번은 타이틀바로 파일 패스를 보여줍니다. 현재 작성하고 있는 파일의 저장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죠. 2번은 메뉴가 많네요. 일반적인 워드 프로세서에서 많이 보는 내용이어서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상단에 위치한 파일 툴스 세팅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툴스 메뉴만 언급하겠습니다. 툴스 메뉴에 여러 메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만 존재합니다. 폰트 제너레이터. 오른쪽 하단에 위치한 그림이 폰트 제너레이터입니다.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 코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컴퓨터에 사용하는 폰트는 일정한 형식을 갖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분류로 구분하면 싱글 바이트와 더블 바이트로 구분할 수 있겠죠.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는 기본적으로 더블 바이트 언어입니다. 당연히 영어권과 기타 언어는 싱글 바이트 언어입니다. 코드 부분을 열어보면 ISO, GB, KS, 윈도우스 등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ISO는 유럽 언어 코드이고 GB는 중국어, KS는 한국어, 그리고 윈도우스는 번호별로 언어가 다릅니다. 다중어 버전을 하실 분은 그 언어에 대한 코드를 검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국어와 영어로 설계했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픽처, 폰트,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그림 파일은 JPG, PNG, GIF, BMP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PNG 파일을 사용했을 때 글이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잘못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패스가 나타납니다. 내가 저장한 이미지가 저장된 장소로 이동해서 애드하세요. 픽셀은 내가 필요한 만큼 조정해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툴은 포토스케이프라고 무료입니다. 사이즈 조정 가능하고 각종 효과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고 싶은 이미지를 선택한 후 마이너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폰트는 찾아서 입력하셔야 합니다. 조금은 난해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언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아 설명할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패스가 생성되는데 미리 준비된 폰트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겠죠. 폰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하여 원하는 폰트를 생성, 저장 후 플러스 아이콘을 이용하여 추가하세요. 페이지 창은 추가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프로젝트를 한 페이지로 해결할 수는 없겠죠. 각 페이지별로 이름을 새로 설정해 주세요. 텍스트 컴포넌트를 클릭하면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빈 텍스트 창이 나타납니다. 물론 문자열을 표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스크롤링 텍스트 창은 텍스트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창입니다. 경고 문구 등을 사용할 때 사용 가능할 듯 합니다. 넘버 창은 정수만 가능한 거 아시죠? 범위는 32비트 인티저입니다. 버튼은 텍스트와 비슷해서 약간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버튼이죠. 그 외에 프로그레스 바, 픽처, 핫스팟, 게이지 등 여러 컴포넌트가 있는데 사용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각 컴포넌트별로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0에서 100이고 어떤 것은 0에서 360입니다. 살펴보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메인 화면입니다. 디자인하고 싶은 컴포넌트를 페이지별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각 페이지별로 컴포넌트와 변수의 합이 250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계해야 한다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드세요. 그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화면 아래 8번은 변수를 표시합니다. 변수는 메인 화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수 없이 복잡한 계산을 완성할 수는 없겠죠. 일반 MC와 비슷하며 모두 로컬로 구동합니다. 타이머도 설정할 수 있으며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의 프로퍼티 부분이 나왔네요. 넥시온 에디터에서는 어트리뷰트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어트리뷰트를 하겠습니다. 위치, 배경색, 글자색, 텍스트 내용 또는 값 등을 다양한 내용을 입력 또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나 숫자의 길이도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도 비주얼 베이직에 비하면 아주 간단한 편입니다. 설정 후 엔터 없이 실행하면 변경한 값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경 후에는 필히 엔터를 클릭해 주세요. 코딩 영역은 프리 이니셜라이즈, 포스트 이니셜라이즈, 터치 프레스 이벤트, 터치 릴리스 이벤트로 구분됩니다. 페이지 메인 화면은 4개의 코딩 영역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터치 프레스 이벤트와 터치 릴리스 이벤트로 구분됩니다. 프리 이니셜라이즈는 페이지가 바뀌자마자 바로 실행합니다. 반면에 포스트 이니셜라이즈는 페이지가 실행된 후에 코딩 내용을 실행합니다. 선택은 개발자의 몫입니다. 터치 프레스와 터치 릴리스는 일반 컴포넌트의 코딩 영역인데
누를 때와 놓을 때를 구분하는 옵션입니다. 이 또한 개발자의 영역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터치 릴리스 이벤트를 사용했습니다. 11번 창은 메인 화면 옆에 인스트럭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명령어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12번 아웃풋 창은 컴파일했을 때 결과를 표시합니다. 에러도 표시하는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에러난 위치로 이동만 시켜주죠.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말아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하면 보다 쉽게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니 SD카드가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분도 계시죠?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관련 기능 설명까지 마무리하면 넥시온 TFT LCD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제품 데모는 제가 시행착오 끝에 완성한 제품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 설계하는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이견이 존재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하면서 제가 터득한 요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일부는 이미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한 페이지가 더 있었네요. 첨부된 링크를 활용하시면 보다 쉽게 넥시온 TFT LCD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